네,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제의 하북일해성을 못 찾았는데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부학이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뭐 그 비리백제 쓴 김성호 씨는 뭐 용인에 있는 부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다 조사했어요. 한동안은 이제 그 사람 설을 믿었는데 그 몇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거기를 다 전 지역을 훑어서 검증해 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산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방학동 토성을 찾으면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제가 뭐 글로는 많이 했지만 유튜브에서는 아마 최초로 밝히는 거니까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원백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도 원백제는 뭐냐? 백제가 원래 어디 있었냐? 뭐 요동에 있었냐? 뭐 여기에 있었냐? 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맨 먼저 위서를 한번 볼게요. 백제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부여에서 나왔다.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 송서에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죠. 고구려와 함께 어디에 있었냐?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었다. 이게 원백제예요. 뭐야 이거? 백제가 요동에 있었다고? 요동에서 출발했다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냐? 아니에요. 양서에도 나와요. 백제란 마한의 50국 중에 하나다.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똑같은 얘기죠? 주서에는 뭐라고 되냐? 주서에는 백제란 그 선조는 원래 이제 그 원래 마한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 얘기죠. 예, 그거는 다 아는 얘기고 부여의 별종이다. 구대라는 자가 어디에다? 대방에다가 그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럼 대방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백제의 그 윗대는 어디서 나왔냐? 고리에서 나왔다.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아니에요. 고리예요. 고리. 까우리. 우리 설명 다 해드렸죠? 그리고 누구냐? 선조는 동명이다. 그리고 그 후예가 누구냐? 구태다. 그런데 나라를 어디 세웠냐? 대방에다 세웠다. 그리고 백가가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백제라 한다. 이건 전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남사라는 체계인데 백제란 마한의 50국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북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북사. 백제는 마한에 속했다. 어디서 나왔냐? 상리국에서 나왔다. 이건 전 시간에 다 얘기한 겁니다. 그 왕이, 이건 설명이 다 돼 있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동명이 도망가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부여에 이르러 왕이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동명이다 이거. 동명의 후손 중에 구태라는 사람이 대방의 옛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백가가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백제다.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백제가 어디 있었다? 요동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고 설왕설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인정을 못 받지만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환단고기 중에서도 태백일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구려국 봉기에 고주몽이 제위할 때 일찍이 이르기를 만약에 적자인 유리가 온다면 어디에서 와요? 동부여죠. 태저로 삼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누라인 소선호가
소선호는 누구냐면 이 저기 졸본부의 마지막 왕녀잖아요. 공주잖아요. 두 아들에게 비류하고 온조죠. 분리할 것을 우려하였다. 소선호가 BC 32년에 폐수와 대수 사이의 땅이 기름지고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가 진번지간, 이건 뭐냐면 진조선과 번조선 사이, 그럼 어디에? 요동반도 지역이겠죠. 거기에 바닷가 외딴 곳에 10여 년간 살았다. 그는 사람들과 재산을 축적하여 북쪽은 대수, 서쪽은 큰 바다에 임하여 500여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몽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몽이 소선호를 어하라에 책봉하였다. 그래서 이 백제에서는 임금을 어하라라고 불러요. 그 기원에 대해서 여긴 설명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제위 13년에, BC 19년에 소선호가 죽었다. 장자인 비류가 즉위하니 온조는 마여, 오간 등을 이끌고 배를 타고 마한의 미추홀은 지금 어디에? 인천이에요. 에 다다라 한산의 부하에 올랐다. 이게 북한산이에요. 신하 10명이 의견에 따라 하남 미지성에 도읍을 정했다. 그래서 백제라 하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삼국사기에 뭐라고 돼 있냐? 백제왕, 온조왕 BC 1년 24년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서 온조에게 왕이 처음에 하수를 건너 발디딜 곳이 없자 내가 마한왕이 동북의 백여리의 땅을 베어 편안하게 거하게 해주었다. 딱 맞죠? 마한이 땅을 띄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조가 예뻐서 띄워줬냐? 아니에요. 그거는 북쪽에서 낙랑국하고 그 다음에 저쪽 뭐 동부요 맥국 이런 데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방탄용으로 여기다 준 거예요. 왜냐고 백제가 틀어막고 있으면 백제가 두들겨 맞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준 거지 뭐 예뻐서 준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태가 누구냐 이거야. 구태. 자, 구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위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관직에 보면은 우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어하라라는 책호를 받았죠? 소선호가. 예.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구려 태조왕 때 갈사국의 도두왕이 투항을 해오자 그를 우태에 봉했다. 그러니까 우태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우태로 돼 있어요. 예. 이거 다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주서에 보면은 매년 4번에 걸쳐서 그들의 시조인 구태묘에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시조로 돼 있어요. 시조로. 근데 여기 보면은 삼국사기에 제사조에 책부원기라는 책에서는 말하기를 그들의 시조를 세조인 구태묘를 도성에 세워 매년 4번씩 제사를 지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 온조왕 17년에 국모묘를 설치하여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모묘에. 그럼 국모가 누구죠? 소선호예요. 소선호예요. 그러니까 구태가 누구냐? 소선호라는 얘기예요. 소선호.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묘묘는 이 국모라는 이 소선호는 누구의 후손이냐? 동명의 후손이에요. 동명의. 왜 그러냐면 졸본부의 왕녀잖아요. 그러니까 시조가 누구냐? 동명이에요. 동명. 자기 엄마의 선조가 누구냐면 동명이라고. 왜? 졸본부여를 세운 사람이니까. 다시 말해서 구태는 우태, 어하라, 소선호 이게 같은 얘기예요. 고로 고이왕이 아니고 누구다? 소선호다. 예. 그러면 소선호가 다시 돌아가서 소선호가 어디에다가 나라를 세웠다고요? 대방고지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진번지간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폐수와 대수 사이의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그게 원백제예요. 원백제. 자, 지금 이성산성을 보시면은 여긴데, 요게 제일 센터거든요. 요 센터에 보면은 이런 장방형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에서 센터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바위가 있어요. 근데 요 바위 바로 뒤에 여기 언덕 보이시죠? 요거를 찍은 거예요. 제가 발굴하기 전에. 이거 뭐같이 생겼어요? 무덤이에요. 동그랗죠? 이걸 발굴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깔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섹타가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되죠, 그죠? 네. 다 무덤이에요. 다인장묘예요. 여러 명이 묻힌 무덤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소선어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왜? 제일 센터 부분에 있어요. 지금 요게 건물로 돼 있죠? 건물 아니에요. 무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석상, 요 돌덩어리 위에 요게 뭐 있었냐? 여기 소선어에 조그만 이렇게 그 상이 여기다 얹혀놓고 여기다 제사 드린대요. 그러니까 소선어에 아까 뭐 했어요? 구대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백제는 매년 4번에 걸쳐 시조인 구태묘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여기 뭐냐면 삼국사기에는 책부경기에 말하기를 그들의 시조인 구태묘를 어디에다 뒀다고? 도성에 뒀다. 도성에 세우고 매년 4번씩 제사를 지냈다. 그럼 얘네들 시조가 누구예요? 동명. 동명은 다 아는 얘기고. 그럼 동명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태라고 그랬잖아요. 동명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동명의 후손. 그럼 동명의 후손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아버지는 죽었고 소선호 아버지는 마지막 왕이잖아요. 죽었어요. 그럼 그 후손이 누구죠? 소선호지. 온조의 엄마. 근데 여기 뭐를 설치했다 그랬어요? 온조왕 17년에 국모묘를 설치하고 제사를 드렸다. 모든 게 일치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구태라는 거는 벼슬일 수 있다는 거죠. 벼슬.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우태에 봉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성상선 장방형 건물지의 신앙석, 요 튀어나온 거, 요걸 신앙석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고구려 국내성에서 발굴된 동대자 유적의 신앙석과 일치하고 있다. 왜? 이 동대자 유적은 뭐냐면 지금 종묘로 모으고 있어요. 그 고구려 학자들이. 근데 여기 보면 정실이 2칸, 측실이 2칸이에요. 정실은 동서로 15m, 남북으로 11m예요. 그 중앙에 센터에 돌이 하나 있어요. 석좌가. 근데 그게 얼마냐면 길이가 80, 폭이 60이에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예요. 요 돌 보이시죠? 요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요 돌이에요. 딱 이렇게. 이게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의 정 가운데 요 딱 석자가 있는 거예요. 요거 툭 튀어나온 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방주형 이렇게 네모난 석자가 있고 이게 종묘사직으로 보고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고구려의 신상이 나왔어요. 안악궁에 뒤에 있는 대성산성의 국사봉이라는 데서 뭐가 나왔냐? 높이 15.3cm, 길이 15.7cm, 너비 11.5cm의 돌함 속에, 돌함. 어떻게 생겼냐? 이거. 이 돌함 속에서 이런 게 2개가 튀어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그 돌함의 밑에는 뭐냐면 국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조에 공양왕 9년에 국사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국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국사에 모셔져 있던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주몽, 하나는 유화. 자, 여기 보세요. 남성의 높이는 8.5cm, 고등신, 이건 주몽. 여성의 높이는 5cm, 부여신, 이건 유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요게 엄마예요, 유화. 요거 고주몽이에요. 요게 요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신상을 어디다 모셨다고요? 여기다 모신 거예요, 여기다. 왜? 이거 조그맣잖아요. 거기다 요만한 거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소선호라고. 백제로 치면 여기가 온조고 여기가 소선호예요. 근데 이건 고구려이기 때문에 유화부인, 요게 고주몽이에요. 이게 나온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석자 위에 요런 거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여기만 그래요? 아니에요. 백제도 그래요. 백제도. 여기다가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여기 무덤이잖아요. 요게. 요 뒤에가 요게 건물이 아니라 요런 무덤이라니까. 이렇게 뻥끗하잖아요. 발굴을 해놓고도 조작하는 거지. 모르니까. 자, 삼국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엉터리로 돼 있죠. 백제의 온조왕의 아버지가 추모인데 주몽이라고도 한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주몽은 북부에서 난을 일으켜 졸본부에 이르렀다. 아니죠. 동부에서 왔죠. 예. 부여의 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었다. 맞죠? 이거는. 주몽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 둘째 딸 이름이 뭐라고요? 소선호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겼다. 주몽이 되고 싶다 그래서 되나요? 아니죠. 소선호가 양보 안 하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소선호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주몽은 정통성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과부가 총각한테 홀라당 빠진 거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비류고 둘째 아들 온조다. 거짓말이죠. 전 남편의 애들이에요. 고주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몽이 북부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었다. 그러자 비류와 온조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그래서 오간 마려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니 따르는 백성이 많았다. 이게 맞는 얘기니까 지금 이거 진실 반 거짓 반이에요. 삼국사기가. 자, 그들은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 했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 강남쪽의 땅은 뭐 이거는 뭐냐면 하남이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류는 어디로 갔느냐? 미추홀로 갔고 온조는 미래성에다가 도읍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추홀로 갔던 비류는 짠물 때문에 이게 망했죠. 망해서 온조한테로 왔다. 그래서 이제 백제라고 하였다.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도 가짜 반, 진짜 반이죠. 왜? 아까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소선호가 요동반도 쪽에다 나라를 세웠고 거기서 왕노릇을 하다 죽으니까 비류가 이어받았고 그러자 온조가 이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다 같이 온 거예요. 엄마도 오고 형도 오고 온조도 오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까 그것이 맞다고 봐요. 원백제가 요동에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소선호가 세웠다. 그리고 여기는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함께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씨로 삼았다. 여기는 또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고구려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의 애비는 주몽이다. 그럼 고구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틀리죠? 자기 말에 자기가 충돌하고 있어요. 김부식이가. 네. 자, 또 뭐라 그랬냐?
시조 비류왕은 그 아버지가 우태인이 북부여의 해모수의 서손이다. 그 어머니는 소선어이니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 여기 또 연타발의 딸이래요. 뭐 장사꾼의 딸이래요. 소선어가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을 가서 두 아들을 낳으니 마지는 비류, 둘째는 온조라 하였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섞어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소선어가 어디로 시집을 갔냐면 비류국으로 시집가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비류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왕자겠죠, 왕자. 그러다 보니까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와서 과부로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소선어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어 덕분에 왕이 된 거죠. 그랬는데 누가 왔냐? 부여에 있을 때 예시에 낳은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류가 동생인 온조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대왕이 부여에서 난을 피하 이쪽 도망갔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왕업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다. 그러면 남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자, 근데 태백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리군왕 고진이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고 불리지라는 사람은 고진의 손자이다. 근데 불리지가 이렇게 사냥하러 돌아다니다가 하백의 딸인 유하를 건드렸다. 그걸 갖다 야합이라 그런다. 야합. 야합이라는 게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게 야합이 아니고 뜰에서 남녀가 뒹구는 걸 갖다 야합이라 그래요. 이런 걸 야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합. 누구랑? 불리지라는 사람하고 유아하고 뜰에서 이렇게 눈이 맞은 거죠. 그걸 야합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누구라고요? 고주몽이라 해요. 이때가 BC 79년이다. 불리지가 죽으니 유하는 주몽을 데리고 웅심산으로 돌아왔다. 이거 지금의 설안이다. 주몽이 성장하여 사방을 중에 동부여를 가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오이말이 협부를 데리고서 졸본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부여왕의 후손이 없었다.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주몽이 마침내 사이가 되어 대통을 이었다. 이건 진실이에요. 이를 고구려의 시조라 한다. 다 맞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해모수예요. 여기 둘째 아들이 고진이고 여기에 손자 이 사람이 유하와 야합을 해서 누굴 낳았다? 고주몽을 낳았다.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북부여예요. 근데 이 북부여가 비실비실한데 동명 고두막한이 위만조선 한나라를 치고 왜냐면 위만이 망하니까 의병을 일으켜서 빠져나와서 졸본에 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여의 왕통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튕겨나온 게 뭐냐? 동부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여가 몇 개냐? 3개예요. 3개. 북부여, 졸본부여, 동부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선어가 자기 첫 번째 남편 비류국의 왕자하고 결혼해갖고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가 과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저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통을 이으면 되는데 주몽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 양보를 하게 된 거다. 그게 이제 고구려가 됐다. 이 얘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스토리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원백제는 누가 세웠다? 소선어가 세웠다는 소선어가. 언제? BC 32년에. 근데 언제 죽었느냐? BC 19년에 죽었어요. 그 몇 년간 왕노릇을 했느냐? 13년간. 소선어가 죽자 장자인 비류가 즉위하였다. 그러자 온조가 어디로 왔다? 인천으로 와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한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여기다가 백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백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백제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거 뭐냐? 삼국사기에 온조왕 13년, BC 6년입니다. 여기서는 BC 19년에 소선화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삼국사기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따라온 거야. 극성맞게. 그래갖고 여기까지 와서 잘 살다가 돌아가셨어. 나이가 61세래. 그러니까 어디가 진짜냐 하는 거죠. 어디가.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진짜죠. 이쪽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원백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모든 정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되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것도 뭐라 했어요? 백제란 마한의 50국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이 정사에서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삼국사기가 틀린 겁니다.